제가 남자친구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남자친구가 점점 저한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요.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옆에서 부추기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친구들이 공기업 다닌 애인이 있어서 나보고 좋겠대. 보험 하나 들었다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남자 먹여 살리려고 하냐? 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잘 만나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에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기대하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곤 합니다. 흔히 여성성은 의존적이고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이고 조심성이 많은 특성을 의미하고, 남성성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적극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묶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이 문화적 규범처럼 작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어야 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규범이랑 다르다고 느낄 때, 그때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감각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별이 가져야지 더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감정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소화시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화살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화살을 밖으로 돌려서 자신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바로 그 상대를 겨누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바로 다른 성별에게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 특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은 자신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지나치게 고립시키고 도움을 거절하면서 계속 고통받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상대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계속 부정해서 도움을 주는 그 상대가 분노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덜한 여성은 그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이른바 여성적 또는 남성적인 특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하나의 특성만 가져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연 속의 남자친구는 지금 사실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밀리거나 의존하게 되는 것을 남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에게도 그 날카로움이 향하는 바람에 남자친구는 자신의 소중한 관계마저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열등하다는 느낌이 들게 된 그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성성이 약해진다는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자친구 안에서 발생한 감정이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가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두 사람 모두 주변의 말을 듣고 생긴 감정과 자신의 진짜 감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틀에 가두는 발언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던지는 클리셰 같은 말로 인해서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 자신이 끌려다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손해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연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말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려면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꼭 한두 명은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나마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래도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강한 갈등을 경험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잘 맞는지가 연인 관계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볼 때 갈등이 없다는 건 어쩌면 한쪽이 무언가를 계속 감내하고 있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남자친구의 반응에만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혹시라도 관계에서 상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조마조마해하거나 떠날까봐 자신의 진심을 숨겨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연애는 둘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만큼 자신의 기분도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 감정을 대해주기만 해도 동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갈등을 다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관계가 종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러운 사실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관계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감정이나 태도만을 정답으로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역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고요. 서로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계에서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보다는 나를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그때그때 바로 다시 시간으로 풀어야 하는 건 꼭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갈등을 다루는 일을 잠시 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두려워 갈등을 계속 회피하다가는 나중에 복리로 이자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